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1번째 시즌의 8번째 강의. 고통과 함께 같이 삽시다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제가 강의를 올리게 되었죠. 한동안 유튜브 강의를 좀 쉬었습니다. 뭐 자전거도 타고 바닷가도 놀러 다니고 이러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여름 시즌이니까는 조금 이제 여름방학 비슷하게 좀 쉬기도 해야죠. 그래야지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떠오를 거 아닙니까? 쉬는 동안에 이런저런, 이런 강의를 했으면 좋겠구나. 저런 걸 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몇 가지가 좀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강의를 할까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또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유튜브 강의 들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이렇게 메모를 한 장 주시고 가셨습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참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렇게들 걱정들을 해주시니까 어느 분이 이런 댓글에 그런 말씀 다루셨더라고요. 다 한 가족 같다고. 그래요. 지금 뭐 칠레, 그 다음에 브라질, 호주, 그 다음에 독일, 전 세계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또 메일도 주시기도 하고 연락도 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내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가족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느 분이 또 그렇게 또 댓글을 다루셨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어머님에 대한 강의를 올린 거는 어떤 이유냐면은 첫째는 누구나 다 사연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냥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정신과 전문의에다가 책도 몇 권 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의원도 개헌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그냥 아무런 고통 없이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구나 다 또 이렇게 고통스럽고 슬픈 일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또 비슷한 상황을 가진 분들은 어때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 치매 본다는 정신과 전문의도 같이 겪는 일인데, 나만 힘들어 할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좀 가지시라고. 그리고 또 누구나 다 힘들다는 거,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올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테레사 누님이 참 정말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래서 우리 누님을 위해서 누님을 위한 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님에게 헌사하는 강의. 사실 저희 누님이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참 어떻게 저렇게 어머님을 잘 보살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린 듯 하면서도 강하거든요. 테레사 누님은 남매가 있습니다.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인데 큰애는 20살에 이제 세상을 떠났죠.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아주 심한 뇌성마비였습니다. 그래서 사망할 때까지 발달 연령으로 봤을 때는 한 3개월, 4개월 정도 수준뿐이 안 됐죠. 그러니까 앉지도 못하고 자기 손으로 이제 밥도 못 해먹게 밥도 못 떠먹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밥도 20살 때까지 다 주변에서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렇게 이제 오래 누워있다 보면은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그렇게 심한 뇌성마비는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한동안 이제 누님이랑 매형이 그 아파트에 장 서는 거 있죠. 거기서 이제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러면 그럼 누가 애를 돌볼까요?
그때는 이제 우리 어머님이 그 아이를 또 돌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아이 태어났을 때 이제 누님이 진짜 온갖 치료를 다 해봤죠. 그 애는 점점 커지고 그 무거운데 그 큰 애를 들쳐업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그렇게 해서 별 방법을 다 써도 사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씩씩하게 지금 이렇게 또 살고 있죠. 그래서 남의 삶은 겉으로만 보면 다 좋아 보이지만 사연 없는 사람 없고 고통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안 좋은 일들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 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꼬였다고, 자기 인생이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고, 내 인생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너는 뭐 유튜브 강의에서 네 개인사를 왜 이렇게 자꾸 많이 말하냐 그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다 사는 거 비슷하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 인생의 어떤 그런 혹독한 운명이라든지 혹독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우리 그래서 힘든 사람끼리 무슨 뭐 외국 사람처럼 저 얘기를 하네요.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같이 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인생이 이렇게 자꾸 꼬였다, 안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생이라는 게 어때요? 다 똑같지만 그 인생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인생을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인생에 우리에게 주는 혹독한 담금질이나 가혹한 계획에서 벗어나서 자신만 아무런 힘든 일도 없고 쉬운 인생이 펼쳐진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잊으면 자기 인생만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만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왜 고통스러울까요?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데서 우리는 더 고통을 받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자식이 공부를 못하는 것도,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도, 직장에서 승진을 못하는 것도, 내가 병이 나는 것도,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병이 나는 것도, 내 성질이 다혈질이라서 자꾸 성질을 자꾸 부려대는 것도, 또 내 키가 작아서 속이 상한 것도, 또 내 외모가 남들보다 못한 것도, 분명 나은 길이 있는데도 자식이 인생을 돌아가는 것도, 또한 분명 좋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는 바로잡아 주려 하지만 그리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이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 잘못된 게 하나 있었네요. 외모가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 요즘 뭐 성형수술 하면은 많이 예뻐집니다. 예, 그 돈 좀 들이면은 그건 달라질 수 있죠. 요건 잘못된 거네요. 그 렛미인 보세요. 그 가혹한 운명에서 시달리다가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백조로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감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는 이제 자신의 영역 밖에 놓여져 있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지금 내게 닥친 고통을 빨리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점점 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고통 속에 침잠하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또 그저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란 어느 누구도 그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 고통 속에 침잠해서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그 고통에 단련되어야만 그 고통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좀 밑장 빼기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고통을 빨리 없애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쉽게 지치게 되고 자신이 무능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고 자신의 마음이 약하다는 자괴감만 들 뿐이죠. 그렇지만 고통이 클수록 그 아픔은 원래 더 큰 법이죠. 더 힘이 들고 그걸 벗어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고통이 심한데 그걸 어떻게 빨리 벗어나요? 어렵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엉뚱한 생각들 한다고요. 제일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요. 남자들이 이제 바람을 폈어요. 그럼 여자들이 그걸 아는 순간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몇 개월 지나고 가게 되면 남자들은 짜증을 부려요. 아니, 뭐 그 얘기를 자꾸 끝내냐고. 난 이제 그 여자 안 만난다고. 근데 그 여자분은 그 고통에서 지금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이런 책이 있었지 않아요? 남자랑 여자랑 생각이 다르다는 것. 그게 그런 거예요. 남자는 팩트, 사실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자는 감정이 중요하고.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잘못하고도 화를 내는 거죠. 남자들은 어떠냐면요. 내가 지금 저지른 일을 그만뒀다 하면은 그 사건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자는 그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더 큰 거거든요.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는 사실,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그 얘기를 몇 달 있다 꺼낼라 치면 당신은 무슨 이렇게 뒤끝 장렬이냐, 왜 이렇게 오래 가냐 그러는데 남자랑 여자는 서로 생각이 틀려요. 남자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제 남자들의 사과 방식은 좀 다릅니다. 남자들은요, 예를 들어서, 남자 두 명 있어요.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화해하냐면은 딱 만나요. 만나서, 그래, 내가 이거 잘못했다. 사과할게. 너도 이것은 잘못했으니까 사과해라. 그러면 끝. 그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를 다시 꺼내게 되면 서로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단판을 짓고 그것이 끝나면은 그것은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그 남자를 싫어하게 됩니다. 근데 여자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뇌구조가 다른 거고 감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되신 분 그 바람 피고 부인한테 상처 주게 되면요. 자기 이제 그 여자 안 만난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1년이고 2년이고 그 지속됐다는 거를 아시고 좀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부인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좋은 옷도 사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여행도 다니시고 잘못을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빌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냐고 하는데 그렇게 서로 간에 남녀 간에는 서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분들이 와서 맨날 상담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남편은 자꾸만 왜 자꾸 그 얘기를 꺼내느냐고 성질을 부린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남편 다음번에 좀 데려오셔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음에 왔을 때, 그 남녀 간의 성격 차이가 다르다는 걸 설명을 하고 부인은 아직도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설명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과장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부인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이거 앞으로 큰일 나겠어요. 이러면서 겁을 주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겁을 먹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 10명 오라 그러면 3명 와요. 그렇게 온 3명은 그래도 이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고 7명은 뻔뻔해서 안 옵니다. 어찌됐든 간에 얘기가 너무 새버렸네요. 오래간만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말을 안 해서 입안에 가시가 너무 돋아서 그거 빼느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느라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금방 나가 떨어져 버리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세상과 운명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하고 속이 상하고 원망할 대상을 찾죠. 왜 우리 부모는 나를 이렇게 낳았을까? 왜 나는 예전에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불평등할까?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어떤 가진 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계속 힘들게 살게 만드는 것일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다 들죠. 또 나는 왜 남들은 이런 병 극복하는데 나는 이 병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만 능력이 없어서 취직을 못하고 있는 걸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떠올리게 됩니다. 몇 달 전에 이런 강의를 한 적 있죠. 마음 공부를 조금씩, 저 열심히 안 해요. 뭐 맨날 마음 공부 맨날 하라고 그러지만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뭐 그냥 그래요. 그냥 그 수준이죠. 뭐 별로 다를 것도 없습니다. 예전보다 이제 그런데 감정이 그 마음 공부를 조금 하니까 둔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예민해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요. 마음이 예전보다 좀 더 마음이 좀 아파온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그냥 신경 안 썼던 것들 그리고 남의 일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TV나 이런 데 또 진료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는데도 잘 안 되는 청년들 보면 또 마음이 아프고 또 나이 드셔서 또 자식 때문에 속이 상하셔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또 더 마음이 아프고 또 가족 그 자식은 있지만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서 홀로 살고 있는 또 독거노인들 보면 또 마음이 아프고 또 사회 자체가 이 자본주의 그늘이 뭡니까? 빈부격차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잘 살아 봤자 거기고 못 살아 봤자 거기고 거기서 거기였어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상대적인 결핍감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대적인 결핍감이 아니라 상대적인 박탈감이죠. 상대적인 박탈감이 적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자본주의 그늘로 인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보면은 또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이제 그 또 독거노인들 이렇게 누구도 임종을 지켜주지 않은 채 홀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또 마음이 아프고 하여튼 뭐 이 세상은 또 힘든 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슬픈 소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저런 아픈 사연들이 가슴을 좀 찔르는 그런 느낌들이 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감정이 예민해진 게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게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마음으로 좀 더 받아들일 수,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인생이 도리어 이렇게 예민해지니까 무엇인지 조금은 더 알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자꾸 떠올리려고 했지만, 잊었던 그 생각들, 그런 것들이 저를 더 성숙하게 이제 만들게 되었죠. 그게 뭐냐? 우리 인생 고통과 함께 가자는 생각입니다. 이런저런 고통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자는 이제 절실한 마음이 마음이 예민해지면서 더 들게 된 겁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여겼던 인생은 고해라는 사실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 거죠. 우리가 굳이 외면하고 싶었고 바라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 인생은 고통과 함께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별로 달갑지 않은 친구죠. 하지만 그 친구랑 인생을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게 쉽진 않지만 저는 조금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 친구는 물론 저를 힘들게 하고 어떤 때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게 하기도 만들고 세상을 혐오스럽게 바라보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또한 제게 많은 걸 배우게 했습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인생의 본질을 절대 저는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잘 나가는 인생치고 자기 인생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이제 그렇다면 어때요? 허망한 욕심에 헛된 명예에 또 부질없는 돈을 버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남들의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고 살다가 어때요? 결국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서 갑작스럽게 이건 뭐야? 인생이 왜 이래? 이러면서 갑작스럽게 절망감에 빠지고 그냥 부러졌을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이미 면역주사를 맞으니까 그런 고통은 조금 더 견뎌낼 힘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반하는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에게 인생은 얼마나 짧은지도 항상 가르쳐 줍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이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진정한 공감도 갖지 못한 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런 지혜도 얻지 못하고 이 귀한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얻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이기가 참 얼마나 힘든지요. 하지만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고통을 받아들일 때 도리어 우리의 인생은 열리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껍질 속에 갇혀있고 자의식으로 가득 찬 자신의 인생관이 터지는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인생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죠. 누에고치 속에 있는 건 누에고치만 자기 세상이잖아요. 그걸 뚫고 나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을 열고 보니까 내가 봤던 인생의 명예, 그 다음에 인생의 부귀영화, 권세 이런 것만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고 최대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고통이 그 고치를 뚫게 했거든요. 뚫고 보니까는 그게 정말 하찮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다는 걸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거부할수록 또 받아들이지 않을수록 그 고통은 점점 힘이 더 세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고 짓밟고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인생을 살아갈 힘을 잃게 만들죠.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고통이 열어주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세계를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하찮게 여겼던 사소한 감정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고통만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소중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